오늘은 대한민국 정치계 핫한 인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사건의 시작, 검사 사칭에서 위증교사까지. 먼저 이 사건의 뿌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2002년 이재명 당시 변호사는 KBS PD와 함께 고 김병량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중 검사 사칭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국 2004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죠. 이때부터 이 대표와 법원은 꽤나 오랜 인연을 맺게 됩니다. 시간은 흘러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로 넘어갑니다. 이 대표는 이때 검사 사칭은 누명이다 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검사를 사칭해서 저는 한 일 없습니다. PD가 한 거를 옆에 인터뷰하고 있었다라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으로 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죠. 법은 참 냉정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라치다 걸리면 피 보는 거 안.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이 대표가 재판을 앞두고 김병량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타겟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 이 통화 이후 김진성 씨는 법정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고 그 결과 이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상황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의 핵심 쟁점. 이제 사건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대표는 정말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부탁한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기억을 되살려달라는 요청이었을까요? 검찰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 결과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험장에서 친구에게 답안지를 슬쩍 넘겨주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반면 이재명 대표 측은 허위 증언을 부탁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단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켜달라는 것이었고 김진성 씨가 스스로 기억해내어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쪽 시장님 쪽 이게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런 거나 좀 상기해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순한 기억 상기 요청일까요? 아니면 은밀한 부탁일까요? 법원의 판단과 영장실질심사. 이 사건은 이미 한 차례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이 대표는 백현동 배임 의혹, 대북송금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장은 기각되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영장 재판부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즉 혐의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번 1심 선고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진성 씨는 재판에서 일관되게 위증을 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증의 당사자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니 재판부로서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양형 기준과 검찰의 구형, 징역 3년의 의미. 이제 형량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위증교사 혐의는 기본적으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하지만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감경 요소는 전혀 없고 가중 요소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녹취록을 짜깁기 한 사건이며 김진성 씨의 위증 자백은 검찰의 압박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마치 축구 경기에서 VAR 판독을 기다리는 심정입니다. 과연 판정은 어떻게 나올까요? 법정 구속의 가능성, 체포동의안의 효력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체포동의안에 위증교사 사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절차 없이도 법정 구속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체포동의안의 효력이 아직 유효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기도 바뀌었고 당시엔 수사 단계였지만 지금은 재판 단계라 상황이 다르다며 새로운 체포동의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법은 참 복잡하죠? 마치 미로 속에서 길을 찾는 기분입니다. 법정 구속의 절차적 문제. 또한 법정 구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절차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대법원 예규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8조에 따르면
회기 중인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사전에 체포동 요구서를 국회에 송부해야 합니다. 즉 재판부가 선고 전에 피고인을 구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체포동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재판부의 심증을 선고 전에 드러내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선물을 주기 전에 포장지를 벗겨버리는 것과 같죠. 그래서 재판부가 이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도 체면이 있는데 그렇게 속내를 드러내긴 어렵겠죠. 과거 사례와의 비교. 그렇다면 과거에 현역 의원이 법정 구속된 사례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송광호 전 새누리당 의원은 2015년 철도비리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지만 당시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수사 단계에서 이미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었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였습니다. 이 대표의 경우는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영향과 전망. 이제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다면 정치권에는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전략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법정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선거 결과 자체가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정치적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기회를 통해 공세를 강화할 것이고 민주당은 내부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적인 영향과 전망, 앞으로의 시나리오. 자, 이제 이 사건이 앞으로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팝콘 준비하셨나요? 영화보다 더 흥미진진한 정치 드라마가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시나리오 1. 이재명 대표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 만약 이재명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다면 정치권은 말 그대로 지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당대표의 구속으로 인해 민주당은 갑작스러운 리더십 공백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를 메우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차기 대표 자리를 둘러싼 권력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죠. 팀워크가 중요한데 서로 내가 대장할래? 하며 싸우면 곤란하겠죠.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거론되던 상황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새로운 대선 후보를 급히 발굴하거나 기존 후보를 부각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봐라, 우리가 그렇게 말했잖아 라며 민주당의 도덕성 문제를 부각시키고 지지층을 결집시킬 것입니다. 또한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탈당하거나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은 항상 생물이니까요. 변화무쌍한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시나리오 2. 실형 선고되었으나 법정 구속은 없음. 이 경우에도 정치적 파급력은 상당합니다. 실형 선고는 이 대표의 정치적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줍니다. 비록 법정 구속은 피했지만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갈 길이 멉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 상황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에 대한 책임론과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이 깊어지겠죠. 국민의힘은 여전히 공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법정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무리한 공격은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수위를 조절하며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나리오 3. 무죄 판결. 만약 이재명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상황은 또 다르게 전개됩니다. 무죄 판결은 이 대표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그동안의 논란을 딛고 더욱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지층은 더욱 결집하고 중도층까지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당 대표의 무죄는 민주당 전체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역시 우리의 대표야 라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향후 선거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의 혐의를 집중 공격했는데 무죄 판결로 인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거나 정책 경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시나리오 4. 집행유예 선고. 실형이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이어갈 수 있지만 법적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언제든지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정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대표를 계속 신뢰하고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리더십을 모색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논의가 활발해질 것입니다. 우리 대표님 괜찮으신 걸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은 점을 들어 지속적으로 공세를 펼칠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유예인 만큼 지나친 공격은 국민들의 반감을 살 수 있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치 체스 게임에서 한 수 한 수가 전체 판을 좌우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전략은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법정 구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앞장서서 체포동의안에 효력을 주장하고 있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을 정치적인 탄압으로 규정하며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 구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양당의 대립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시선입니다. 과연 국민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법조계의 시각 결론은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법정 구속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절차적인 문제와 체포동의안의 효력에 대한 논란 때문입니다. 또한 대법원 관계자도 몇 개의 가정이 겹쳐야 생기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긴 어렵다 몇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즉 법정 구속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마무리하며 우리의 생각은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법적인 쟁점부터 정치적인 영향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은 공정해야 하고 정치적인 영향력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항상 이상과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